그럼 여기에 이렇게 산업단지가 이 38번 국도를 둘러싸고 이 안성맞춤 IC를 둘러싸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정도 크기 하면 제가 아까 재봤는데 한 45만 평 정도 돼요. 네, 여기 동신리 써있죠. 이쪽을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드론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용인편 할 때 제가 예고를 했었죠. 네, 이번에는 안성편입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용인편에 다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네, 제가 좀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좀 납니다. 네, 제가 천천히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드론 영상을 찍어 왔거든요. 잘 보시면 세종 포천 고속도로 안성 용인간 건설공사 뭐 이렇게 써있죠. 네, 오늘 방송에서 할 내용은 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가 지명으로는 이게 동신리예요. 동신리. 여기 뭐 엄청나게 절대농지인 거 아시죠?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땅들. 여기가 이렇게 절대농지잖아요. 그쵸? 여기 지명 이름이 동신리예요. 동신리. 여기 있는 이 동신리에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이름이 동신산업단지예요. 제 생각엔 네, 이 주변을 바탕으로 좀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종고속도로예요. 세종고속도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긴 용인 쪽, 서울 쪽, 네, 이쪽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가면, 네, 세종시 쪽으로, 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가 38번 국도예요. 거의 그 안성의 메인 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38번 국도고 고속도로입니다. 제 생각에 뭐 요렇게 가가지고 뭐 램프 타가지고 뭐 요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램프 타서 고속도로 진입하지 않을까. 네,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여기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되게 많이 만들어졌죠. 네, 제가 드론으로 다 찍어왔어요. 이따가 영상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멋있죠? 네, 여기에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쪽은 고속도로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안성 시내예요. 뭔가 되게 뭐 많아 보이시죠? 그쵸? 저 멀리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도 좀 많이 보이실 거고. 네, 여기가 그 터미널, 안성 터미널이 이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동 이름으로는 가사동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에 무슨 프로지오인가 뭐 그런 아파트들이 있고 좀 높은 아파트예요. 이쪽으로 이제 안성 시내들, 안성시가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용인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만들어진 구시가지를 다 부시고 거기를 개발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 개발이 다 그랬어요. 서울만 봐도 예전에는 종로를 중심으로 한 강북이 중심지였잖아요. 그쵸? 하지만 새로 개발한 강남이 지금은 중심지가 되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광주도 마찬가지고 뭐 대전이 있지만 세종을 새로 개발하면서 세종시가 더 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횡한데 개발이 덜 된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이 덜 되고 개발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교통이 혁신적으로 좋아지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개발이 덜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땅값이 싸잖아요. 땅값이 싸니까 땅을 싸게 사서 교통이 좋으니까 거기를 개발하면 네, 그곳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개발은 현재는 덜 됐지만 앞으로 교통이 좋아진 게 확실히 예정돼 있고 그런 곳이 앞으로 지나면 크게 발전하게 된다.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제가 팩트를 바탕으로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터미널 주변에 예전에 여기가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거든요. 개발을 하려고. 네, 제가 여기 부분 영상도 좀 찍어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안성맞춤 IC라고 나중에 안성에서 메인 IC가 될 지역이에요. 네, 이 지역이 가장 이제 중심인 IC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세종고속도로라고도 하고 제2경부고속도로라고도 하고 세종포천 고속도로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거예요. 세종고속도로에 IC가 중요합니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속도로 IC가 생기는 게 중요해요. 항상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는 이 IC에 집중하셔야 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성에는 총 4개의 IC가 들어와요. 무려 4개나.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끝자락이지 않습니까? 네, 이천, 여주, 뭐 여기에 있는 안성 이런 데가 아직 개발이 덜 된 데가 많아요. 그런 안성시인데 안성시에 IC가 무려 4개나 들어옵니다. 네.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고3 저수지 있는데 고3 IC라고 할게요. 뭐 바우더기 휴게소 뭐 이런 거랑 같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안성맞춤 휴게소. 안성맞춤 휴게소가 아니라 안성맞춤 IC.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성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의 이 장면이 안성맞춤 IC가 됩니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찾아가냐?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쵸? 동신초등학교로 검색해서 가시면 돼요. 여기가 동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동신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 그러니까 여기 동신하고 네, 관련이 깊어요. 앞으로 이게 동신 쪽이 이쪽이 좀 많이 안성의 중심하고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안성맞춤 IC 꼭 기억해 두세요. 안성을 투자하는데 안성맞춤 IC를 모르면 네, 투자를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금광 IC인데 사실 이거는 약간 좀 교차로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따가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평택하고 제천하고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그 평택 고덕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네. 그 고속도로랑 이제 세종고속도로랑 연결해주는 네,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 IC예요. 우리가 아는 IC는 아니고 약간 좀 하이패스만 가능한 그런 IC가 들어설 것 같아요. 어쨌든 IC는 IC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운 입장 IC. 여기는 천안하고 딱 붙어있는 곳이거든요. 서운면은 네, 안성시인데 입장면인가? 네, 입장은 천안입니다. 천안은 지금도 많이 발전해 있죠. 네, 천안이 안성보다 더 발전해 있어요. 네, 천안은 충남이고 안성은 경기도잖아요. 하지만 천안이 더 발전해 있다. 사실 그거는 좀 이유가 있어요. 안성은 오히려 좀 웃기는 일인데 오히려 경기도라서 개발이 많이 못했어요. 좀 웃기죠? 예, 제가 항상 늘 경기도를 강조하고 경기도가 중요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경기도에서 그동안 안성이 개발이 안 됐다라고 말하니까 좀 모순 같잖아요. 네, 거기에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쿼터가 있어요. 개발 쿼터가. 그러니까 경기도는 누구나 다 개발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경기도만 계속 개발을 하면 지방이 개발이 아예 안 되겠죠. 그리고 경기도가 계속 개발이 되면 환경 파괴 문제도 있고 계속 안 그래도 수도권이 계속 집중화되니까 그것도 안 좋은데 계속 경기도로 더 많이 몰리면 문제가 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산업단지 같은 거를 쿼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양 이상의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용인 원산면에 이쪽에 그 승인 내는 것도 사실 상당히 힘들었어요. 네, 이것도 약간 좀 특별히 약간의 특혜죠. 네, 반도체이다 보니까 약간의 특혜를 줘서 이게 SK 하이닉스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기도 쿼터에 이제까지 밀려가지고 그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동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제 승인이 조금씩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성시는 이제 좀 기지개를 좀 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갖춰졌잖아요. 그쵸? 여기 지가, 이거 보세요. 절대농지잖아요. 절대농지. 요즘엔 촌스럽게 절대농지라고 안 하죠.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농지 중에 가장 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되게 저렴한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저렴한 땅이 많은 곳인데다가 여기에 엄청난 세종고속도로 이게 뚫리고 나면 이제 서울하고 거리가 한
3, 40분이면 네, 강동 IC 이름은 정확하게 미정이에요. 강동구랑 3, 40분이면 갑니다. 안성에서 이제 여기 타고 고속도로 타고 시흥 가면은 3, 40분이면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릅니까? 네. 어떻게 보면 수지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네, 수지는 차가 많이 막히니까. 네. 뭐 이렇게 장난입니다만. 하여튼 여기 안성이 수지보다 더 발전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시가 상당히 가까워진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일 낙후된 동네다. 네, 그리고 여기에 동신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이곳은 현재 절대농지다. 농업진흥구역. 그러니까 모든 요건을 좀 이제 다 갖추게 됐어요. 그동안 경기도라서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승인이 났으니까, 승인 났으면 그 뒤는 사실 어려운 문제들 약간은 있지만 그 대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게 이런 것들이 제 뇌피셜이 아니라 팩트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여기가 절대농지들, 이 부근이 아마도 아직 정확한 위치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 부근이 앞으로 동신산업단지로 개발이 될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쪽도 일부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안성 시내랑도 가깝고 고속도로 IC랑도 가깝고, 여기는 좀 이게 평지니까 뭐 깎아낼 것도 없지 않습니까? 토목 작업비가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그냥 농지, 그러니까 뭐 농림축산부인가? 네, 거기랑 협의만 하면 돼요. 농업진흥구역을 너무 많이 해제하면 네, 거기서 싫어하거든요. 하여튼 그것만 좀 해결이 되면 모든 문제는 다 술술 풀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쪽도 네, 농업진흥구역이죠. 이쪽도 일부 좀 풀리게 되겠죠. 동신산업단지는 네, 요런데 약간 절대농지 중심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원산면으로 가는 거예요. 고3 IC를 지나서 원산면으로 가는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이것 따라서 엄청나게 빨리 가겠죠. 제 생각에 요 고속도로 타는 시간만 하면은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금방 갈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빈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절대 농지를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기 전에 지금 네, 말 나온 김에, 여기는 절대 농지죠. 농업진흥구역. 이거는 안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네, 이게 원산면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인 원산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네, 자금 출처 조사도 좀 빡빡하게 하고. 근데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마음껏 거래는 가능해요. 하지만 농업진흥구역은 LH에서 사태 났었잖아요. LH 토지 투기 사건 아세요? 네, 시흥에서 작년에 이것 때문에 되게 떠들었겠죠. 이거 이후로 되게 좀 까다로워졌어요. 농업진흥구역에 이제 주말농장도 안 돼요. 주말농장이 뭐냐면 10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302.5, 네, 302.5평 이하의 그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승인이 되게 살 때 좀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농지증 같은 게 쉽게 나왔는데, 이제 농업진흥구역은 좀 투자가 좀 어려워졌다. 많이 어렵진 않고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원래 상식적으로 개발이 어려워요.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게 보통입니다. 왜냐? 이건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농지로, 우리나라도 식량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식량의 중요성을 몰랐겠지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나면서 이제 식량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봤죠. 네. 식량 자체도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식량 또한. 그러니까 식량도 무기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국가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이슈죠. 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보존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농업진흥구역에 묶여 있으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땅값이 쌉니다. 땅이 저렴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만약에 안성시에서 여기에 산단을 조성하려고 해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한 다음에 수용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일단 수용을 먼저 하고
순서가 있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일단 묶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이걸로 묶이게 될 거예요. 그럼 거래가 안 되게 해놓죠. 그 다음에 수용을 합니다. 그럼 뭐 저렴하게 사오겠죠.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발제한구역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좀 신중히 생각하세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일 때 시에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제하는 거예요. 해제한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시에서는 싸게 산 다음에 해제해야 이렇게 비용이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네,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토지는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뭐 심한 데는 뭐 100만 원 달라는 데도 있고 이런 토지는 뭐 제 생각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투자 이건 뭐 수용이 될 거니까 이거를 이 수용지 안에 있는데 투자보다는 좀 이렇게 바깥쪽에 38도로 주변 쪽에 뭐 토지가 나오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사면 나중에 더 이득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도를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동신리를 뇌피셜로 그냥 대충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미. 제가 그 뉴스를 바탕으로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안성에서 개발하는 거니까 안성시청 이렇게 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안성시청에 들어가요.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검색해서 동신산업단지를 칩니다. 이번에 시장 당선되신 김보라 시장님이시죠. 네, 김보라 시장님. 예, 보시면 여러가지 문서들이 나와요. 그쵸? 그럼 여기에 이미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걸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성시청에서 발간한 문서인데 이거는 카더라가 아니잖아요. 늘 이런 거를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좀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요. 네, 여기저기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또 제가 중요한 이야기 말씀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좀 낙후된 지역이 개발이 되려면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함께 교통이 좋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1번이 먼저 들어오든 2번이 먼저 들어오든 1, 2번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와 교통만 확보가 되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성시에서 산업단지 개발,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업이 한 두 가지 있거든요. 안성 테크노밸리, 이거는 안성에서 일부 투자하고 안성이 한 20% 투자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화에서 한 80% 정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네 둘이 투자를 해서 한 20만 평 이상이에요. 네, 20만 평 이상 여기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 가서도 드론으로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론 촬영하는 거 불법 아닙니다. 네, 어떤 분이 불법 아니냐 물어보셨는데 승인 다 받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드론 촬영을 승인을 국가에서 받아야 돼요. 네, 저 다 받고 하는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이런 산업단지 개발도 있고 스마트코어 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개발도 있고 미양면에 이거 말고도 미양면은 앞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올 예정에 있어요. 미양면 좀 이름 좀 기억해 두세요. 미양면. 그리고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발표를 드릴 거는 동신 일반 산업단지. 요게 좀 제일 좀 중요하지 않나. 안성시는 앞으로 이거 덕분에 먹고 살만 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기간 이렇고 면적이 이게 되게 커요. 대략 한 45만 평?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덕에 있는 삼성전자, 이게 제일 크죠? 이게 한 130만 평 정도. 네, 원산면에 SK하이닉스, 이것도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한 3분의 1 정도 규모인 거죠. 네, 되게 큰 거. 이게 워낙 커서 이게 작게 느껴지지만 되게 큰 겁니다. 그럼 여기에 45만 평. 그리고 아까 봤던, 아까 본 거 어디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안성 테크노밸리.
어딘지도 네, 이따 지도로 알려드릴게요. 안성 테크노밸리 이쪽이 한 20만 평, 20 몇만 평 돼요. 한 23만 평? 네,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배 규모죠. 그래서 합치면은 한 이거의 반 규모죠. 근데 이거 말고도 산업단지가 지금 안성에 되게 많이 계획이 돼 있어요. 네. 뭐 자족도시, 네, 이거는 산업을 여기 육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단지 공단과 MOU 체결됐습니다. 네, 최근에. 그리고 이제 동부권, 그러니까 일죽면 아세요? 일죽면이 아직 개발이 좀 많이 안 됐어요. 이쪽에 일죽 IC,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반도체 고속도로가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네, 용인 시장인 이상일 시장님께서 지금 추진 중이에요. 반도체 고속도로. 이것만 들어오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 있는 기흥 IC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이동읍, 용인 이동읍이죠. 이거 다음에 뭐 원삼, 배감, 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죽 IC. 이건 중부고속도로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거는 경부고속도로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라고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되면 동안성 물류단지 이거랑 합쳐져 가지고 여러모로 좀 시너지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럼 낙후돼 있는 일중면 쪽에도 네, 면적이 뭐 상당히 크죠. 이건 근데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얘도 좀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들어올 계획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이쪽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도 지금 많이 추진 중이고요. 네, 아까 제가 올려드린 문서는 제 블로그 통해서 제가 바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도시공사. 뭐 이런 개발 계획이 많이 있어요. 네. 동신, 뭐 동안성이 아까 그거예요. 네, 일중면인데 들어오는 거. 이렇게 좀 많은 게 들어올 예정에 있다. 네, 일단 뭐 다른 거는 좀 차치하고 오늘은 네, 동신산업단지 위주로 네,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죠. 이쪽에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동신초등학교 보이시죠? 동신초등학교 쪽으로 이쪽에 아까 제가 촬영을 했던 데가 한 이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 편집도로 하면 어딘지 좀 나와요.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게 세종고속도로입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아까 제가 촬영한 게 이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풀르면 안 보이죠. 네, 원래 그래요. 네, 이쪽입니다. 이쪽. 네, 요쪽으로 이제 IC가 이게 안성맞춤 IC예요. 안성맞춤 IC가 이쪽 어딘가에 네, 들어올 예정이다. 여기는 세종고속도로가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의 메인 도로라고 말씀드린 여기가 38번 국도거든요. 되게 중요한 도로가 되겠죠. 네, 상당히 큰 역할을 앞으로도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38번 써있죠. 지금도 큰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이렇게 산업단지가 이 38번 국도를 둘러싸고 이 안성맞춤 IC를 둘러싸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정도 크기 하면 제가 아까 재봤는데 한 45만 평 정도 돼요. 네, 여기 동신리 써있죠. 이쪽을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성 종합버스 터미널 이렇게 써있죠. 네, 여기는 또 따로 제가 드론 영상을 찍었어요. 네, 이쪽에서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성 종합 터미널부터 여기 안성맞춤 IC 있는 데까지 동신초등학교 살짝 지나서 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토지 투자를 하시더라도 뭐 요런 데나 요런 주변이나 뭐 이런 데를 투자하시는 거를 네, 저는 추천드리는 거죠. 보면 안성 종합운동장 있거든요. 요쪽 라인으로 네, 투자를 하시는 것도 네, 제가 길에 가까이 칠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요쪽 라인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데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 근처에 가서 매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시세랑 맞는지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뭐 덩달아서 여기가 개발이 되면 구살이나 뭐 이런 데도 역시 많이 개발이 되겠죠. 네,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저분해졌으니까 보시면 여기에 고속도로 IC가 들어오고 요 주변으로 좀 여기 좀 빨간색 있죠. 여기가
터미널이 좀 아픔이 있어요. 개발이 되다가 좀 무산된 아픔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빨간색이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시가지예요. 네. 좀 이렇게 아주 시골에 있는 도시 있잖아요. 시골의 중심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긴 좀 개발이 좀 많이 되기는 어렵다. 왜냐? 땅값이 비싸니까. 요 주변으로 그래도 개발이 계속 되긴 될 겁니다. 여기는 농업진흥구역이지만 농림지역은 아니고 생산녹지 지역이에요. 네, 이제 농업진흥구역만 띡 풀리는 순간, 네, 이제 좀 많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찾는 법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성, 동신산업단지. 이렇게 쳐보면은 최근 뉴스들이 나와요. 항상 뉴스를 바탕으로 카더라 이런 거 말고, 네, 여러분들이 뉴스를 검색해서 보시는 습관을 좀 들여야 합니다. 네, 여기 2월 달에, 최근이죠, 되게. 가운데 계신 여자분이 아까 김보라 시장님입니다. 안성시장님. 이렇게 MOU를 이미 체결을 다 했어요. 개발하기로.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여기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농업진흥구역. 예, 농업진흥구역인데 이게 농립축산식품부 여기랑 협의를 좀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제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뭐 대체 용지를 개발해서 거기를 또 만들면 되긴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45만 평 정도 이제 개발이 될 걸로.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어긋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MOU 체결까지 됐으니까 거의 되는 쪽으로. 네. 여기도 뭐 무턱대고 반대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될 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고, 네. 여기가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그곳이에요. 네. 일단 좀 배경은 아시겠죠? 여기에 45만 평의 개발이, 산업단지 개발이 되고 나면 얼마나 많은 발전이 생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중심으로 영상을 좀 계속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쪽으로, 네, 이거 보면은 용인 세종 포천 고속도로라고 써 있어요. 네, 이거 있는데 쪽에 IC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보세요. 네, 그냥 농지잖아요. 그쵸? 이거는 농업진흥구역 해제만 되면 들어올 건 확실하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여기를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를 투자하시면 예를 들어 뭐 200만원 주고 여기 샀다. 근데 보상금이 100만원 밖에 안 나와서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싸게 살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를 비싸게 사면은 그건 호구되는 거예요. 네. 함부로 남말 듣고 사지를 말으셔야 돼요. 여기가 동신초등학교예요. 동신초등학교.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사는 분들은 여기 육교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육교 통해서, 네, 초등학교 가는 거죠. 여기 마을이 조그맣게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푸르지오, 여기 아파트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안성 터미널이에요. 터미널은 좀 아픔이 많습니다. 네, 예전에 좀 이렇게 뭐 고층 복합센터를 짓다가, 네, 그게 사업자가 부도가 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철거한 상태예요. 터미널은 하고 있고, 터미널도 시내에 가까운 데 있다가 여기 개발한다고 옮겨왔는데 좀 이용이 좀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한경대학교 앞에 있는 뭐 이런 데서 타는 이용객이 더 많은 편이고, 그럼 터미널 안에 있는 상인들은 왜 뭐 장사가 좀 잘 안 되겠죠. 하여튼 이거는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좀 미래를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아래쪽으로는, 네, 세종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세종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여기가 38번 고속도로예요. 38번 국도예요. 네, 이쪽으로 이제 쭉 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종합운동장 나오는 거기까지 라인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종합운동장까지, 거기가 나중에 여기가 좀 핵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무려 45만 평. 네, 그러니까 거의 안성에 있는 앞으로 개발된 모든 산업단지를 통틀어서 그 전체 물량의 한 3분의 1을 여기서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성은 앞으로 여기서 다 먹여 살릴 것이다. 네, 여기에 이제, 그리고 입주를 희망하는 항상 산업단지는 중요한 게 분양이 얼마나 잘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산업단지 기껏 조성해 놨는데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없으면 그게 꽝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큰일 난 거죠. 근데 여기는
분양 의향서 제출한 데도 되게 많아요. 들어오고자 하는 곳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좋잖아요. 네, 싸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도 꽤 괜찮습니다. 이쪽이 구시가지 쪽. 이쪽에 뭐 이제 뭐 개발이 아파트 단지들이 여기저기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데가 공도읍 쪽이랑 아양지구 뭐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는 뭐 아파트 투자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토지 투자하시는 분은 사실 뭐 별로 관련이 없어요. 네. 토지 투자는 싸게 사서 개발될 예정인 곳을 사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네, 요 주변으로 앞으로 엄청난 변혁이 이루어질 거니까 좀 관심 깊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네, 여기가 여기가 고속도로예요. 아까 요거는 뒤에 있던 여기는 진출입로입니다. 여기는 뭐 램프가 될 거예요. 고속도로 보면 막 여기저기 막 돌아가는 길들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뭐 요렇게 해가지고 뭐 타고 들어가나 봐요. 그죠? 요게 고속도로예요. 제2경부 고속도로, 세종 고속도로. 되게 많이 건설이 됐죠. 네, 여기가 38국도. 이 일대가 좀 많이 변혁이 되지 않을까. 네, 이쪽으로 가면 용인 쪽인 것 같고, 하여튼 여기가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것 같다. 원래는 여기가 올해 개통 예정이었어요. 근데 올해 개통을 하지는 못했고,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에는 그 아래쪽, 네, 천안을 바탕으로 뭐 세종시까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세종시도 한번 또 발전을 모색해 볼 수 있고, 그 밑에 전라도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전라도에 투자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터미널 쪽이에요. 터미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철거한대요. 원래 복합센터라고 되게 좀 멋있게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흉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뭐 2004년에 승인 나가지고 2007년 8년 뭐 금융위기 때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났어요. 네, 그래서 흉물로 남았다가 골조만 남은 흉측한 건물 있잖아요. 터미널 앞에 흉측한 건물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좀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철거를 그래도 현재는 했고, 나중에 이 주변이 이제 지가가 막 상승할 거잖아요. 이제 동신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좀 개발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쪽이 터미널 쪽이고, 네, 그 뒤에는 마찬가지로 다 논밭이죠. 논밭이 많아요. 네, 보면은 위러브 안성 뭐 이렇게 써있네요. 네, 이렇게 진출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 터미널 주변도 나중에는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뭐 용도 지역 되게 좋잖아요. 보니까 여기가 동신리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안성 버스 터미널이 있고, 옆에는 지금 좀 흉물스럽게 남았어요. 네, 칸이 두 개 있죠. 여기 터미널이고, 여긴 약간 무슨 건물 같은 거 있었죠. 네, 그거고, 여기가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이버 한번 검색하면 나올 텐데, 네, 요게 그 터미널 앞에 골조만 남기고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좀 되게 보기 싫었잖아요, 그쵸? 근데 철거는 이제 좀 다 됐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좀 경기가 좋았으면 이게 다 개발이 좀 됐을 텐데, 안성시는 좀 여러모로 좀 아픔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는 진짜 분위기가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집가도 정말 많이 오르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여기에 동신산업단지도 이제 좀 가닥을 좀 잡고 있을 것 같고, 네, 이걸로 아까 좀 더 보여드리면, 동신산업단지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네, 여기 보면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요. 보계면 동신리 1원. 네. 안성시랑 한국산업단지공단, 아까 MOU 체결한 거 제가 보여드렸죠. 사업비는 한 6,150억 정도, 네,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추진 중인 사업 중에는
가장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MOU 체결. 여기까지 지금 된 거고요. 네, 앞으로 농림축산 거기랑 좀 협약을 좀 해야 돼요. 네, 물류단지는 아직 개발 계획만 남았어요. 네, 이건 일죽 IC 중심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네, 이것도 한 40만 평 가까이 되니까 이것도 좀 큰 규모로 만들어진다. 네. 나머지도 뭐 있긴 한데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문서를 보시면 사업성 분석도 막 나옵니다. 보면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해가지고 뭐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뭐 면적은 얼만큼 되고 산업시설 용지는 얼만큼 생기고 지원시설, 공공시설 용지는 얼만큼 생기고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비용은 얼마 들어갈 거다. 그럼 이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거 돈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로 추진하게 될 거예요. 수입은 얼마 정도 될지. 이게 사실 사업 타당성 분석하는 연구 용역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솔직히 수지가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뭐 이거는 이 자체로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거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여기 모이게 되겠죠. 사람들이 모이면 그 기반 시설들이 갖춰지게 되고 그러면서 안성시가 점차 이렇게 발전하게 되겠죠. 안성시의 발전은 평택보다 더 발전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평택보다는 좀 못하지만 평택을 좀 따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택하고 안성은 접근성 면에서 좀 비슷한 편이니까. 하지만 세종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평택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IC가 4개나 생기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접근성은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같이 이렇게 드론 영상이랑 좀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좀 임장을 좀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임장을 좀 다녀오셔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감이 좀 잡히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도만 보면 아무 느낌 없잖아요. 그쵸? 전 이거 보면 어디가 어딘지 아니까 보면은 좀 흥미진진한데, 뭐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재밌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보계 원삼로죠. 여기에 도로 확장 공사가 되고 있는 것도 직접 가보면 다 볼 수 있어요. 보면 4차선으로 이렇게 새거 보이세요? 네, 새거 느낌 나죠? 아스팔트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최근이에요. 되게 최근.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 네, 이걸로는 알 수 없고 되게 상당히 최근입니다. 이게 좀 개발의 냄새가 막 나지 않습니까? 도로가 이렇게 새로 막 깔리고 있는데 발전이 안 될 수가 없죠. 여기로 계속 올라가면 여기 바우더기 IC, 바우더기 휴게소죠. 이쪽으로 뭐 요렇게 써있죠. 여기랑 연결이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용인 쪽에는 아직 4차선으로 확장이 안 됐습니다. 여기는 하이닉스가 이렇게 들어올 위치에 있고, 여기 중능리, 그 밑에 목신리, 뭐 이쪽도 많이 발전을 할 것 같고, 북가현리 여기 워낙 가까우니까 하이닉스랑 좀 혜택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좀 가면은 양성면에 보면은 여기 테크노밸리가 양성면 추공리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앞으로 테크노밸리가 건립될 예정에 있죠. 이것도 규모가 꽤 큽니다. 한 23만 평 정도 되죠. 이것도 추진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안성 테크노밸리가 좀 궁금하시면 여기다 이렇게 쳐보시면 돼요. 안성 테크노밸리 이렇게 쳐보시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은 분양 정보랑 개발 계획이랑 이런 게 좀 다 쓰여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되게 혜택이 많아요. 일단 건폐율 용적률 보세요. 여기는 공업지역이니까 건폐율 80%, 용적률 350%. 이게 대단한 겁니다. 토지 공부하신 분 아실 텐데 80%, 400%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좀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어가지고 분양은 아마 잘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이것도 이제 거의 많이 이제 추진이 많이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입주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1, 2년 있으면 입주를 하게 될 것이고, 여기하고 동신산업단지하고 이게 양대 축이고, 앞으로 뭐 동부권에 물류센터도 들어오게 되면 일중면 쪽도 어느 정도 발전을 더 할 수 있겠죠. 일중면의 발전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고속도로가
착공이 들어가면, 네, 그게 확실히 되는 걸로 되면 일중면은 많이 발전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성편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사실 안성이 앞으로 개발 계획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앞으로는 안성 안에서도 지역별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풍이 오고 있는데, 네,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